감사 위험 1. 감사 위험의 종류와 개념. 감사 위험은 크게 감사 위험은 먼저 중요 왜곡 표시 위험 RMM과 적발 위험으로 중요 왜곡 표시 위험 RMM 곱하기 적발 위험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 왜곡 표시 위험 RMM은 다시 고유 위험 IR 곱하기 통제 위험 CR로 구할 수 있다.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 수준 하에서 감사 증거를 구하기 위해 감사 기준에서 정하는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존재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잘못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얘기한다. 중요한 왜곡 표시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얘기한다. 이 통제 가능성에 있어서 IR, 즉 내재된 속성, CR, DR 이렇게 나눠서 경영진은 이 경영진이든 감사인이든 이 둘 다 고유 위험 IR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영진은 CR, 즉 통제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적발 위험은 통제할 수 없다. 감사인은 감사인도 고유 위험은 통제 못하지만 CR, 통제 위험도 통제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세모인 게, 내부 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을 계속 권고한다면은 통제 위험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인은 적발 위험 DR을 통제할 수 있다. 감사 위험은 중요 왜곡 표시 위험과 적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결합 위험이다. 즉 고배 형태.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아예 0인 것. 감사 위험은 감사인은 감사 위험을 허용 가능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허용 가능한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낮추는 거. 감사 실패. 이때 감사 위험과 감사 실패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 실패란 감사인이 감사 기준이나 관련 법규를 아예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서 잘못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감사 위험은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고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을 잘못 표명할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중요 왜곡 표시 위험 RMM. 감사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을 위험을 얘기한다. 얘는 다시 말하지만 고유 위험 IR과 곱하기 통제 위험 CR로 구할 수 있다. 고유 위험 IR.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 유형과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 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때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고유 위험을 보면은 기업 회사의 성격, 예를 들어 건설업, 바이오 회사, 부동산 임대업 등이고, 얘네랑 부동산 임대업이랑은 전체 위험 수준이 다르다. 니은 회사가 속한 산업의 상황, 예를 들어 적자 기업과 흑자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좀 다르다. 디귿 경영진에 대한 비정상적인 압력, 예를 들어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 심사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 경영진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상장 예정 기업은 고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그 다음 경영진 주장 수준, 즉 계정 과목 거래 유형 수준의 고유 위험. 평가 및 배분 관점에서는 기억 1. 판단이나 주장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 즉 대송 충당금이나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고유 위험이 좀 높을 수 있다. 기억 2. 회계 처리가 복잡한 경우. 니은 계정 잔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간 귀속. 디귿 거래가 기말에 발생하였는지 기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게 고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말에 갑자기 거래가 확 많이 늘었다면 이거 고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 다음 실제성 분실 또는 횡령에 쉽게 노출된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예를 들어 재고자산, 유가증권 같은 경우와 유형자산을 보면은 재고자산, 유가증권, 특히 현금 같은 경우는 분실 횡령이 쉽게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고유 위험이 높고, 유형자산은 어떻게 이게 빼돌릴 수는 없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고유 위험이 낮을 수 있다는 거. 통제 위험 CR. 거래 유형과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 표시와 합쳐 중요할 수 있는 왜곡 표시가
기업의 내부 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이다. 즉 내부 통제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사전적으로 예방, 사후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얘기한다. 적발 위험. 감사인이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즉 실증 절차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 표시와 합칠 경우 중요할 수 있는 왜곡 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분석적 절차나 세부 테스트를 잘못할 위험을 얘기한다. 이런 적발 위험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증 절차를 수행할 때 추출하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표본 위험. 두 번째,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생하는 비표본 위험. 감사 위험이 0이 될 수 없는 이유. 2. 감사 위험이 0이 될 수 없는 이유. 모든 회사에는 중요 왜곡 표시 위험 RMM이 항상 존재, 즉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 때문에 RMM이 항상 존재하며 감사의 고유 한계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인하여 적발 위험도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이러한 감사 위험을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제 내부 통계 고유 한계란, 즉 통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인적 실수나 오류의 가능성, 공모, 경영진에 의해 내부 통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감사의 고유 한계, 즉 적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감사 절차의 성격, 즉 정보 완전성의 제한, 공모를 통한 문서 자체를 조작하는 것, 그리고 감사 절차 범위의 한계 때문에 적발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감사 증거가 결정적이기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에 계정 잔액이나 거래를 전수조사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적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으론 감사 위험을 0으로 감소시키도록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감소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절대적 확신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감사 위험과 감사 계획. 이 감사 위험에 대해 감사 계획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첫 번째로는 목표 감사 위험, 즉 AR을 설정하고 2단계 중요 왜곡 표시 위험 평가, 즉 IR과 CR을 평가하고 3단계 적발 위험 수준을 결정, RMM에 따라 DR을 결정. 4단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 5단계 목표 감사 위험과 달성 감사 위험의 비교. 1단계를 살펴보면 목표 감사 위험 설정. 목표 감사 위험이란 감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 전 사전적으로 설정한 감사 위험으로 감사인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목표 감사 위험 수준을 말한다. 이 설정 시에 고려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위존도, 즉 재무제표에 위존하는 정보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감사 의견이 잘못 표명되었을 경우 소송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두 번째, 감사 대상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이때 감사 의견에 대한 신뢰 수준이란 1- 목표 감사 위험을 얘기한다. 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하여 100% 절대적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목표 감사 위험은 0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2단계 중요 왜곡 표시 위험 평가, 즉 IR과 CR 평가. 감사인은 중요 왜곡 표시 위험 평가 과정에서 통제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때 통제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인이 경영진 주장 수준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하고, 즉 이는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위존을 하며 이러한 통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할 때, 즉 감사 절차에서 타입 1,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내부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통제 테스트를 수행. 통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통제 테스트 TOC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증 절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이 효익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2. 실증 절차만으로는 경영진의 주장 수준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 감사 과정에서 타입 3를 얘기한다.
이렇게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여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통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통제 테스트를 통하여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통제 위험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 적발 위험 수준 결정 RMM에 따라 DR 결정.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의 수준과 적발 위험과의 관계는 역의 관계에 있다. 즉 중요 왜곡 표시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면은 적발 위험은 낮춰도 된다는 것.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높다면은 적발 위험을 낮춰서 빡세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 4단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 경영진 주장 수준의 일반적인 대응 절차이다. 경영진 주장 수준의 RMM이 높은 경우 이때는 성범시가 있어서 성범시에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감사 증거 또는 추가적인 확인적 정보, 즉 보강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시기에 있어서는 보고기간 말 또는 보고기간 말에 근접한 때에 실증 절차를 수행해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범위, 표본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경영진 주장 수준의 RMM이 낮은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의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RMM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IR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증적인 분석 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가 가능하다. 내부 통제로 인하여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고 감사인이 평가에 기초하여 실증 절차를 수행할 계획인 경우, 즉 CR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감사인이 평가된 RMM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 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 반드시 실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되는 이유, 즉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인은 실증 절차를 완전히 생략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첫 번째, 감사인의 위험 평가에는 판단이 수반되므로 모든 중요 왜곡 표시 위험에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실증 절차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등 내부 통제의 고유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5번째 5단계 목표 감사 위험과 달성 감사 위험의 비교. 이는 즉 감사 절차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다.